본 에피소드는 사음침 왕초보 교실 11회 2500년 상함론 비밀 해제와 사음침 화인할 편 직선부를 보내드릴 시간에 새치기로 비집고 들어온 에피소드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몇 편 올려졌는데 답변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섭섭해하실까 염려되어 새치기 에피소드 먼저 올려봅니다. 유튜브에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박영길님의 댓글. 수고가 참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도 자석요법으로 몸에 자석을 대어도 괜찮은가요? 여기 박영길님 먼저 저 좀 봐주세요. 또 다른 분의 비슷한 질문. 협심증으로 스텐트 2개를 넣은 사람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고요. 배나 가슴에 자석 붙이면 스텐트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가요?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석요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몰라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먼저 제가 드릴 질문입니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과 별개로 역류성 식도염인데 가슴이나 배에 왜 자석을 붙이죠? 왜요? 누가 그럽니까? 가슴이나 배에 자석 붙이면 역류성 식도염이 낫는다고 그럽니까? 그건 의학이 아니고요. 대체요법도 아니고요. 혹세무민 잡술입니다. 낫지도 않고요. 제 전공 분야 아닌 건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석을 몸에 붙여도라는 말이겠죠. 몸에 대어도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암침 방송이니까 사암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자석으로 그걸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통이야. 편두통 왼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간정격, 삼초 승격, 담 승격 등등을 붙여도 괜찮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아니면 오른쪽 편두통이야. 그럼 반대인 왼쪽에 간정격 또는 삼초 승격, 담 승격 등을 붙였는데 스텐트 박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붙이면 안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일반 자석요법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아무 데나 아픈 데만 턱턱 붙인다 그래요. 주먹 많은 것도 붙이고 500원짜리 동전 많은 것도 붙이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또 두꺼운 건 또 엄청 두꺼운 거 옛날 스피커 뒤에 붙어있는 그러한 그 크기의 자석도 붙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몰라요 그런 거. 언니 사암침만 알아요. 자석으로 구사하는 사암침만. 근데 스텐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스테인리스 스틸 혹은 티타늄 또 니켈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그물망, 메쉬처럼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좁아진 혈관에 카데타를 이용해서 집어넣고 풍선 불듯이 이렇게 불려서 밀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넓히는 거예요. 혈액이 잘 통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다. 그냥 그 안에 박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는 철심을 몸에 박았다 하시는 분들, 철심. 녹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민간요법으로서의 자석요법은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떠한 자석을 몸에 어디에다가 붙이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일부러 심장에 갖다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이런 건 있죠. 자, 이게 자석이라고 칩시다. 와이셔츠 주머니에 이렇게 여기. 그러면 심장하고 맞닿죠? 그런 요법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only 사암침자요법. 바늘 대신 자석으로 구사하는 사암침을 적용할 때 심장에 스텐트 박았다고 스텐트의 작동에 영향을 주느냐? 안 준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 심박 조율기를 착용한 후에는 자기장이 강한 전기장치 또는
장치와 가까이 또는 오랫동안 접촉 안 해야 합니다. 맥박 조정기를 방해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및 mp3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아이팟,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 고압전선, 금속 탐지기, 산업용 용접기, 발전기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보통 가슴 높이와 맞을 거예요. 어느 집에 있는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윙 돌리는데 거기에 심장을 가까이 댄다? 그러면 심박동기가, 그건 기계거든요.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계예요.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는 자석, 강한 자석 가까이 가면 모터가 멎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리고 거기다 가까이 가슴을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심박동기를 단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왼쪽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통화하지 말라. 오른쪽 귀에다가 대라. 이것은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런데 여기 와이셔츠 주머니 양쪽에 있거나 혹은 왼쪽에 주로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원을 켜둔 채로 두지 말라. 그러면 윙 하고 전화가 왔어. 이럴 때 심박동기를 간섭해서 심박동기가 멎을 수 있다. 전혀 사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석을 여기 왼손에 붙였어. 근데 왼손에 붙인 사람이 심장에 이걸 가까이 댈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에 붙였어요. 손발 끝에 붙이니까 주로. 여기다 댈 일이 뭐 있어? 그리고 강한 자기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크게 위험 요인이 없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인 아니라면 심박동기 있는 사람에게 자석으로 삼침 놓지 말라. 그거는 바늘로 놔라. 바늘로. 그러면 한의원에 보내세요. 외국에 우리 삼침쟁이는 달라요. 외국의 삼침쟁이들은 합법적으로 바늘도 쓸 수 있고 자석도 쓸 수 있으니까 외국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바늘로 구사할 수밖에 없는 심박동기를 단 사람 한의원에 보내세요. 한의원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심박동기 단 사람은 자석으로 삼침 놓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 이건 다르다. 또 다른 질문. 황세광님, 전혀 몰랐는데 유튜브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석을 붙였을 때는 종이를 붙이고 있어도 되는지요? 네, 종이 붙여도 됩니다. 이게 자석으로 놓는 삼침의 장점이에요. 아니, 보통 침쟁이들은 30분 동안 침을 놓던데 그건요, 동의학의 의서에 30분 동안만 침 놓아라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침 꽂았다가 바로 빼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침 놓고 또 오래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침을 꽂은 채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의원에 내원했을 때, 침수론에 내원했을 때 환자가 나갈 때는 침을 다 뽑아줘야지. 그리고 아니 베드가 3개밖에 없는데 마냥 1시간, 2시간 동안 눕혀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유침한다. 그거 그냥 관습이에요. 관습. 그렇지만 바늘 대신 자석으로 구사하는 삼침은 붙여두고 24시간 둬도 돼요. 문제는 금속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자리에 금속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기를 주무실 때 붙이고 아침이면 떼라. 그것도 자기와의 약속이야. 자기한테 약속. 그래야 매일 빠뜨리지 않고 놀 수 있지. 폐전격을 양쪽에 붙였다 그러면 8개잖아요. 그런데 활동하다 보니까 땀나니까 소비열 떨어져. 땀나니까 어제열 떨어져. 또 활동하다가 접착력이 떨어져서 퇴원율도 붙은 게 떨어졌어. 그러면 삼침에서 폐전격의 효과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30분 이상만 유침해도, 붙여두어도 바늘로 놓는 것보다 더 위력적입니다. 종일 붙여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자기와의 약속, 잘 때 붙이고 아침에 떼는 것, 저는 그걸 권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놓을 수가 있거든. 또 한 분, 이상옥님, 일주 전에 홈페이지에서 머리 아파 치면 해설 화면에 뜨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유튜브에는 이런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등등을 만들어도 이런 기능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 홈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인 홈피를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 어디가 아플 때 딱 검색어만 치면은 쭈르르르 요법이, 여러 요법이 이렇게 나오게, 거기서 골라서 붙이게 하려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아마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없어요. 방송 꾸준히 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책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방송 교재도 없이 뭘로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은 말씀인데,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붙여라, 이렇게 간단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삼침자요법에 보면, 그리고 삼침의학에 보면 두통 몇 페이지 펴라라고 목차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아픈 게 폐정격증인지 간정격증인지 대장정격증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 하게 되면은 편두통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간정격증, 삼초승격증, 담승격증, 경우의 수가 일단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냉두통이다 할 때는 신정격증, 삼초정격증, 경우의 수가 최소한 2개가 있어요. 또 재생불량성 빈혈에 따른 두통이다 소장정격증, 간정격증, 비정격증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 하나만 놓고 봐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머리 아프면 어디다가 붙여? 그건 사암침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민간요법이죠. 우리 민간요법 아니고 의학을 논하는, 사암침 의학을 논하는 것. 그러니까 홍우남님 책 보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사암침자요법 2권에 보면, 목차에 보면 요통 하게 되면은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통, 대장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통, 방광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통, 신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통, 담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통 등등이 목차에 나오거든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 내 요통은 자꾸 키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 폐정격증이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방송은 배고픈 자에게 한 마리의 고기를 틱 던져주는 게 아니라 평생 굶지 않도록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방송이거든요. 책 보세요. 책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